안녕하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오늘 런던 오빠님과 함께 사라진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대우에 이어서 국제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네. 찡하다는 분들 그리고 조금 화병이 올라온다는 분들이 계실 만한 네. 회사입니다. 국제그룹.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국제그룹 이름 자체는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딱히 그 뭐 큰 회사였는지 모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실 텐데. 그렇죠. 저는 국제그룹이 솔직히 몰라요. 국제그룹이 뭔지. 여기 벌써 올라오네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나이키하고 거의 맞짱을 떴던 나이키랑 맞짱을 떴다고요? 있었습니다. 국제그룹이. 토종 브랜드 프로스펙스라고. 프로스펙스 지금 있죠. 약간 몽키 스패너 같이 생긴 마크가 있어요. 네, 나이키의 네. F 이렇게. 네, 그렇죠. 나이키의 줄이 한 줄 더 가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예. 나이키 마크를 각이지게 이제 네. 각을 세운. 나오나? 한번 봐야죠. 프로스펙스. 아직도 있나? 이거 요즘도 여기 나온다. 없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예. 하키채 같은. 그렇죠. 태광실업인가요? 거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 신발 밑창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운동화로 진짜 세계 챔피언 먹었습니다. 이거 오바가 아니에요, 진짜. 네.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자, 국제그룹 1947년부터 1985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벌 중에 한 곳인데요. 국제그룹이 이제 프로스펙스하고 아티스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유명하고. 아티스는 뭐지? 네. 하여튼. 아티스 운동화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리바이스. 리바이스는 국내 알죠. 최초로 이제 들여왔어요. 리바이스. 예. 엔지니어진. 그렇죠. 예. 엔지니어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네. 그 광고 있었잖아요. 약간 니폰필. 그쵸. 엔지니어진이라고 하면은 그쵸. 네, 약간 이거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좀 거칠어 보이네. 그때는 좀 세련된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작업복 느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드진. 그런 회사였습니다. 네. 청바지는 뱅뱅 아니냐고 도발하시는데. 뱅뱅 사거리. 청바지는 잠뱅이죠. 잠뱅이. 청바지는 잠뱅입니다. 잠뱅이.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예. 저 그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진짜요? 잠뱅이. 예. 와. 이거는 그 국룰입니다. 청바지는 잠뱅이. 네. 네. 갑니다. 네, 가세요. 야, 어디 가? 갑자기. 자, 국제그룹은 1947년에 이제 네. 처음 건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하고 약간 비슷한 히스토리인데 정미소를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둘이 했는데 네. 아버지가 양태진 회장이고 아들이 양정모 사장이었어요. 네. 정미소가 그때는 돈 많이 벌 때니까 이제 정미소를 하다가 번 돈으로 부산에다가 네. 국제고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이때부터 약간 신발 느낌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제그룹의 네. 모체였는데 네. 당시에 이 국제고무에서 만든 게 왕자표 고무신이라고. 고무신. 이거 우리 할아버지 세대한테 얘기하면 100% 아십니다. 이게 고무신으로 대박을 쳐가지고 네. 국제 상사를 만들어서 1985년도에 이게 해체되기 직전까지 계열사. 저 85년도에 태어났어요. 몇 월생이야? 12월 이게 6일이잖아요. 85년 2월 21일 날 네. 그룹 해체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태어나기 10개월 전에. 네. 참 우리가 생일이 같아요. 제가 잉태됐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착상 당시. 네, 착상쯤에. 그러네요. 막 제가 선별 12월생이니까. 결정될 때쯤. 네. 그때 국제 상사가 이제 해체가 된 거예요. 네. 하여튼 참고로 신사임당과 저는 생일이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생년은 다르고요. 네. 그때 당시에 계열사가 21개. 네. 사원이 38,000명. 큰 회사네. 재계 7위. 그때 당시 재계 7위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재계 7위면 지금 한 카카오? 한화? 네.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네. 전격 해체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때 당시 이제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기업이 해체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드립의 원조예요, 이분이.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돼 있었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 나오네. 이거 양반 다리하고 아저씨 진짜 이거 다리 나오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거 진짜 부끄럽네. 신사임당이 이거 정말 부끄럽다. 외모와는 다르게 아재입니다, 아재. 방금 있잖아요. 다리 하나 여기 올리고 네?
양말 그거 아시죠? 발뒤꿈치만 까는 거. 다 벗으면 좀 그러니까 발뒤꿈치만 안 깐 거. 깠어요. 뭘 까요? 상가집에서 화토 치는 아저씨들이 하는 거 있죠. 그러고 있었어요 신사임당이. 제가 약간 아재긴 해요.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그 뭐야 요즘에 그냥 넘어가야겠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넘어가려면 확실히 넘어가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뭐. 알겠습니다. 양정모 회장님께서 자고 일어나니 기업이 해체가 됐다고. 자고 일어나니까 내 회사가 해체가 돼 있더라. 네. 국제그룹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무신을 만들다가 세계 7위의 어떤 기업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처음에 초창기 그룹의 이제 모체가 국제고무였는데 진짜 고무 하나만큼은 네. 조선 팔도를 넘어서 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의 최고 품질이었다 그래요.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왕자표 고무신인데 195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 뭐 발발 직후에는 대한민국 전체 신발 시장에서 고무신 비중이 85%였대. 그러니까 100명이 기차역에 줄 서 있으면 85명이 고무신이야. 고무신을 우리나라만 신었나요? 일본도 신었죠. 일본도 신었어요. 고무신을 신는 거는 못 봤어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고무신 신는 거 보였어요, 실제로? 네, 저희 할아버지 옛날에 신으신 거 봤죠. 뭐 검정 고무신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시대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런 노래도 있고 뭐 시에도 등장하고 뭐 만화에도 나오고. 맞네, 크록스. 한국의 크록스. 크록스였구나. 저 크록스는 신죠. 지금도 신죠. 맞네. 조심해. 여자들이 소개팅에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 복장 아이템 중에 하나가 크록스예요. 진짜. 하여튼 그 고무신이 크록스였다. 그때 당시에 신발 점유율의 85%를 차지했다. 그 85% 점유율 중에 국제 고무에서 만든 왕자표 고무신이 3분의 2였다. 시장 점유율이 장난이 아니었네. 그러니까 절반이야, 절반. 네. 근데 이게 왜 망했지? 왕자표 고무신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말표 고무신, 기차표 고무신, 뭐 범표 고무신 경쟁사가 많았는데 왕자표 고무신이 그냥 압도적으로 품질이 좋았다 그래요. 네. 뭐뭐표 이런 거 되게 레트로하고 좋다 느낌이. 기차표. 네. 샘표 간장도 그 표구나. 네. 차인표 씨도. 죄송합니다. 표인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 네. 여튼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국내 최초 데미 신발 수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왕자표 고무신. 잘 읽는다. 잘한다. 여튼 고무신을 만들어봤잖아. 고무신을 끝까지 한번 가봤잖아. 그러니까 이 고무에 대해서 이제 박사인 거야 완전히. 어떤 고무를 어떻게 배 앞에서 만들면 이게 질기고 또 너무 질기면 또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좋고. 처음에 정미소로 그 부자지간에 만든 그 국제 고무가 아들 이제 양정모 씨가 내가 이제 후계자로서 이번에 운동화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국제 고무를 이제 운동화 브랜드로 탈바꿈 시킨다고 해서 사명도 국제 화학으로 바꿨어요. 화학이라는 게 뭐 다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화학이야 이거 다. 그쵸. 이것도 화학이고 다 이거 노트북 뭐 이거 다 마이크다. 저 면티예요. 그래? 폴리 아닙니다. 여튼 이 국제가 이 왕자표 그거야. 이제 이거 사람들이 모르고 뭐 프로스펙스, 아티스 뭐 이런 브랜드를 이제 만든 거지. 그래서 신어보니까 진짜 좋은 거야. 다른 운동화에 비해서 밑창도 튼튼하고 막. 국내 최초로 1962년도에 운동화가 처음 생긴 미국에 농구화를 만들어서 수출했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농구화를 수출했다고요. 우리 브랜드로? 네. 진짜요? 네. 프로스펙스가 대박. 그러고 나서 일부는 나이키 OEM도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나이키 상표 붙여가지고 넘기는 거지. 야 걸려들었다. 면티도 염색한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화학이네요. 걸려들었다. 방금 형사 같지 않았어? 걸려들었어. 구속시켜. 미국의 마라톤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국제화학이 만든 운동화가 전 세계 품질 1등이라고 극찬하는 기사가 나온 거야. 뒷광고 아니고요, 이거. 뒷광고 아니고. 뒷광고 아니고. PPL 아니고. 우리 많이 때묻었나 봐. 어떻게 이런 국위선양을 보면서
뭐 국제 상사가 뭔데 뭐 이렇게 된 거야. 만들어서 찍어내면 다 팔려. 주문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어마어마했구나. 그래서 이 국제화학이 국내에서 삼성, 대우, 쌍용 다음에 4번째로 종합무역상사 인가를 받았어. 국제 상사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제 상사로 많이 알려졌죠. 그때 이제 미국의 나이키 OEM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의 그 고무 밑창은 뭐 아디다스고 뭐 다 국제 거였어. 전 세계 다. 와 진짜요? 네. 밑창은 다. 대박이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스펙스 아티스 이제 자체 브랜드로도 또 이제 더 잘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마크만 이거 프로스펙스 국산인데 이거 나이키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여기서 나이키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된 거야. 그러다 좀 약간 이제 뭐 국뽕 같은 거에서 야 이 양코배기 놈들하고 우리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는 국산 브랜드. 어차피 품질도 똑같은데 한국 사람은 프로스펙스야 뭐 이런 게 된 거지. 국산품 애용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이제 부산 바닥에서 나돌았냐면은 이게 부산 회사예요? 네, 부산 회사. 그때 운동화는 뭐 고무 공장 이런 거 다 부산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부산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야 미국 사람 4명 중에 3명은 우리 국제 상사 운동화 신는다 아이가. 근데 맞는 얘기예요. 어차피 미창의 대부분을 국제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잘 나갔다고.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왜 도대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없어졌다. 왜 그렇게 된 거야? 사투리 진짜 못함. 너그 서장 남촌동 살제. 내가 어제 다 했어. 잘하지 않아요? 진짜 못함. 전라도 충청도 출신. 멍청도. 최고 아웃풋입니다. 서정진 회장님. 저도 강릉 사투리밖에 못해요. 조금만 해봐. 배가 좀 고프네. 니 밥 먹었나? 난 안 먹었는데. 야 그럼 가서 우리 밥 먹을까? 약간 이런 말투. 탈북자 아니? 탈북자 말투가 아니라 아니에요. 전철호 씨 아니에요? 평양냉면집 사시는? 북한 말. 했드래요 이런 걸 안 하죠. 진짜 했드래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뭐한 2로 끝나는데 약간 요 인토네이션만. 그때 당시 연매출 2조 원에다가 수출액만 9천억 달러. 국내 대기업 서열 7위. 고무를 2조 원어치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미창으로만. 아니 이게 뭐냐면 80년대 기준으로 2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0조 대 500조. 몇십 조 한 거야? 100조 넘은. 진짜 500조. 고무만. 와. 그러니까 대기업 서열 7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는 뭐 거창하게 뭐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만들 때 고무 신발 밑창만으로 제게 서열 7위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용산역에는 LS 용산타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상사 빌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63빌딩급의 신식 건물이었어요. 그게. 자고 일어났더니 회사가 해체됐다. 그러니까 왜 해체된 거예요? 그때 주거래은행이 제일은행이었는데 지금 이제 SG 제일은행 전신. 국제그룹이 부실그룹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더 이상 당좌 거래를 하지 않고 중지하겠다. 시일 내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왜요?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그걸 보고 아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내 회사가 파산한대. 난 어제 그냥 6시에 퇴근했어. 집에 왔어 잤어.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는데 회사가 해체됐다는 거야. 한일합섬, 극동건설, 동국제강 3개로 이제 찢어진 거죠. 당시에 국제그룹 이제 재계 7위다 보니까 자산도 많았어요. 그 제주 하얏트하고 해운대 하얏트 호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국제빌딩 지금 LS 용산타워. 그다음에 통도사 골프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운영권 갖고 있는 뭐 남주개발, 신남개발, 원효개발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한일그룹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국제 상사의 건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증권도 갖고 있었어 여기가. 동서증권. 이거는 이제 극동그룹으로 넘어갔고. 철강도 있었어. 그러니까 운동화 미창 고무 팔아 가지고 증권사 뭐 골프장 해운 뭐 운송 철강 뭐 다 한 거야. 그래서 연합철강하고 국제통운하고 이제 이거는 동국제강으로 넘어가서 아직까지 명맥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방직은 이제 동방으로 넘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찢어졌고. 그때 갖고 있던 성창섬유는 화승 있죠. 르카프. 화승. 글로 갔고 그다음에 국제기술개발하고 원풍산업하고는 우성그룹으로 넘어갔고.
솔직히 순환 출자, 상호 출자만 빼면은 좀 알짜 기업들도 이 중에 있었는데 네. 쓸만한데도 다 결국은 그야말로 그룹이 해체돼 가지고 다 그냥 팔려 나간 거예요. 그게 왜 망한 거예요? 일단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좋은 회사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국제그룹이 찢어질 때 네. 혜택을 본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일합섬은 당시 전두환한테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특혜를 받으면서 국제그룹의 이제 알짜 기업을 헐값에 다 이제 가져가서 재미를 봤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한일그룹도 IMF 때 이제 부도가 났고 그때 이제 국제그룹 계열사 중에 연합철강이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합자 들어간 거 보니까 벌써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냥 나라에서 연합뉴스처럼. 그쵸. 동국제강이 이걸 연합철강 가져갔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뭐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신문에 났을 정도로 잠뱅이가 리바이스를 인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국제그룹의 런던 오빠가 신사임.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 네.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네.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미워서겠죠. 미워서. 또 내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챙겨주려고 내 거 뺏은 거겠죠. 일단 국제그룹이 해체되는 날 비서가 보도자료를 들고 뛰어왔어 집에. 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제일은행에서 지금 뿌렸는데요. 에이, 좀 지켜보자. 근데 진짜 이게 진짜야. 진짜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온 거야.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보도자를 보고서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회장이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신문이나 뉴스가 나오길 기다렸대 오히려. 뭐라고 좀 얘기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뭐 만우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구실은 국제그룹은 부실그룹으로 판명돼서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당좌 거래를 중지합니다. 이 얘기 끝. 여기다가 진짜 설상가상이 뭐냐면은 네. 가족들까지 비극을 맞았는데 네. 이 양정모 회장 그 사모가 농내장이 와가지고 눈이 거의 안 보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국내 기술이 못 믿어왔는지 어쨌는지 미국 가서 수술 받으려고 수술 날짜까지 예약해놓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출국인데 그 양정모 회장 부부하고 계열사 대표하고 임원들까지 출국 금지 다 걸어버린 거야. 공항 갔다가 거기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근데 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생을 이렇게 쪽내고 그러니까 그랬대.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루 아침에 뭐 가정도 뭐 완전 아작나고 계열사 대표들이 그때만 해도 뭐 동료 의식 같은 거 뭐 약간 뭐 보스 정치 같은 이런 게 이제 기업도 있으니까 뭐 연대 보증도 수고했는데 뭐 집 다 차압 들어가서 집 날라가고 뭐 완전 뭐 주변이 초토화된 거야. 도대체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전두환 정권에서 저지른 게 맞다.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 그럼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은 북한으로 가야 돼 이거 사실. 진짜요? 기승전 북한이요? 이거 북한이야. 왜요? 왜 북한? 이거 북한의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때가 1983년도였는데 왜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났잖아요. 몰라요. 84년 아웅산 테러 그건 알아요. 최고 브레인들이 거기 다 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다 돌아가셨어. 물론 이제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는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아꼈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자에 포함됐어. 좀 덜 아낀 사람들은 어떤 생존했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때 아웅산 테러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유자녀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그게 바로 일해 재단이에요. 매년 100억씩 기업들로부터 걷어서 채워놔라.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채워오라고 3학년이 2학년한테 2학년 1학년한테 이거 내일까지 채워와. 이거 1년에 100억 딱 목표치 주고 채워오라고. 와. 전두환이 잘했던 어떤 이벤트 뭐 평화의 댐 뭐 이런 거 성금 걷고 그랬잖아. 평화의 댐이요? 저 안 걷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 초등학교 때니까 뭐 평화의 댐이 뭐야? 북한에 무슨 뭐 댐이 있는데 북한이 그거를 이제 댐을 부셔가지고 뭐 물로 뭐 공격을 하면은 63 빌딩이 뭐 5층까지 잠긴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평화의 댐 성금을 걷었어요. 평화의 댐 대국민 사기극이 뭐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평화의 댐을 건립해야 된다. 국민 성금으로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야. 아웅산 폭탄 테러 그 희생자들 그 유가족 유자녀들을 위한 일해 재단을 만든다. 매년 100억씩 84년도인데 현대하고 삼성이 40억씩 냈어요. 포항제철도 거의 그 정도 냈고 LG도 뭐 한 30억 냈고
기업인을 모아놓고 자 우리 일해재단이라고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네. 아웅산 테러 알죠? 이 북한 이거 네. 좋은 일에 쓸 거니까 우리 네. 100억 채워놓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의리 게임처럼. 그럼 삼성 현대는 가만 있어봐 이거 딱 그 인원 수대로 나누면은 10억씩만 내면 되는데 네. 그 또 서열대로 내라 그러면 이것도 적게 내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에이 진짜 뭉탱이로 내자 40억 낸 거야. 네. 그래서 현대, 삼성, 포스코만으로 일단 이제 그때 당시 100억은 다 채웠는데 이제 네. 더 거둔 거야 아마 LG도 네. 내고. 그때 이제 국제그룹이 5억 냈어. 많이 냈네요. 근데 이제 다른 데가 많이 낸 거지. 더 많이 낸 거지. 전 국민이 프로스펙스 듣자 하니까 미국 사람 4명 중에 3명이 국제상사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는데 네. 5억? 새끼 봐라 이렇게 된 거야. 청와대 기업인 만찬 갔어. 거기는 네. 딱 10대 그룹 재벌들만. 그러니까 딱 10커플 오는 거죠 부부동반. 네. 거기 이제 양정모 회장이 갔는데 그때는 이제 국제그룹이 서열 딱 10위 딱 턱걸이를 걸쳤죠. 네. 딱 가서 봤는데 처음 본 부부가 있더라는 거야.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10위니까 알잖아. 1위부터 9위까지는. 알겠죠. 내 앞으로 세부만 하니까. 내가 9위면 내 밑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10위니까 앞 사람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뭐지 도대체?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동국제강의 장상태 회장 부부였대. 아까 그 연합철강을 먹은. 그렇죠. 그래서 양정모 회장이 어느 날 그룹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나서 네. 이제 자기네 국제그룹 이 계열사들 이제 팔려 나가는 걸 보다가 네. 동국제강? 그래서 찾아본 거야.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인명사전 같은 찾아봤겠지. 거기서 딱 보고서 가만히 있어봐. 이 양반을 내가 어디서 봤지? 그때 본 거야. 비서실장인가 경호실장인가 누가 아이고 우리 장 회장은 회사도 그렇게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데 성금을 30억이나 냈어? 훌륭한 기업인이야 이랬다는 거야. 이게 양정모 회장이 나중에 소송할 때 자료를 첨부했는데 여기 보면은 10월 8일자 네. 청와대 성금 접수 일지가 나왔는데 여기 동국제강 새마음 심장재단 20억 새마을 성금 10억 이렇게 적혀 있었대. 네. 진짜.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MBC 뉴스에 이런 게 있네요. 뉴스에 동국제강 장상태가 연합철강에서 10억 빼서 일해 또 기부를. 그죠? 그렇죠. 아까 그 뭐야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야 돼? 뭐래야 돼 이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야? 별 더러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 먹였네. 아니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하고 거기서 돈 빼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신사임당이 이제 80년대 그 기업인이잖아. 네. 회사 하루 아침에 분쇄될래 분식회계 할래 이거야. 네. 어떻게 분식회계 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정권에다가 뭐 아부하고 이런 걸 생각도 안 한 거지. 뭐 내가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기업인이 네. 장사 잘하고 세금 잘 내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양정모 회장의 사위가 국제그룹 이제 후계자로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김덕영 씨라고 그래요. 네. 그 김덕영 부회장이 이 사람은 이제 좀 젊은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저기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이 5억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딴 데 들어보니까 막 LG 막 20억 내고 삼성 40억 냈다고. 삼성 40억 냈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이제 양정모 회장이 그만 됐다 이제. 뭐 찍혔으면 찍힌 거지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에 또 청와대에서 또 만찬을 열었어. 하여튼 만찬이 야 그 밥이 넘어가겠냐 그게? 아니 뭐 갈비찜하고 한정식 몇 개 넣고 몇십억씩 뜯어가는데 그게 진짜 비싸다. 만찬 하여튼 뭐 행사 이런 거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상책이야. 만찬인지 망찬인지 하여튼 연말에 또 열었어. 근데 이게 연말 청와대 만찬의 또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였거든요. 요 선거 자금을 이제 또 뜯어내려고 재벌 총수들 또 부른 거야. 그때 이제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부산이잖아요 여기가. 부산에서 이제 일 보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연말 이제 만찬이라고 했잖아. 마침 부산 공항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연착되는 바람에 늦은 거야 또 지각까지 했어. 부산이 눈 잘 안 오는데 또 하필 그때 눈이 왔어. 이거는 진짜 뭐 운명적으로 전두 안 하고 뭐 사대가 안 맞았는지
사람들 이제 다 밥 먹고 이제 막 화기애애하게 막 가가 하고 있는데 누가 삑 하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다른 재벌들이 불안한 거야. 또 양정모야. 야 그냥 가지 차라리. 그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순자 우유 빛깔 이순자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 삑. 눈 와가지고 그랬는데. 부산 공항에 눈이 올지 누가 알겠냐고. 눈이 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인데. 당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양정모 회장한테 한마디를 또 한 거야. 뭐라고? 어디 뭐 해외에서 왔나 봐요 지금. 어디 외국에서 왔나 봐요. 이게 메시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만찬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5일 뒤에 그걸 혼자만 안 했다고. 우유빛깔 이순자 안 했다고 혼자만.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5일 만에 주거래은행 제1은행이 어음 432억 돌아온 거를 당좌 2월을 안 해줘가지고 국제그룹이 1차 부도가 났어요. 미쳤다 진짜. 근데 나는 더 대단한 게 그 가카 하던 분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거 다 가카에서부터 그 시작했지. 그 시절을 이겨내고 얼마나 진짜 더러워서 진짜. 누가 대박이다. 나는 우리 반도체가 후졌다든지 우리 뭐 자동차가 뭐 꽂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 그거를 다 이겨내고 진짜 뭐 삼전도의 굴욕을 진짜 이겨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수소고 뭐고 가 이거였는데 2차 전지 뭐 다 이거 바이오 빌 게이츠가 투자했는데 진짜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멘탈 트레이닝이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멘탈 진짜 뭐 중동 가서 뭐 무슬림 5명이 둘러싸가지고 협박해도 우스운 거야. 그까짓 거 뭐 권총 가지고 좀 나한테 이러냐. 난 M16이 나를 겨눈 적도 있어. 어차피 앞에서 칼빈이 겨눠도 뒤에 M16도 있어. 그러니까 뭐 무섭냐. 워커발로 만찬장에서 맞아봤냐 뭐 이런 거야 이제.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만찬 이후 5일 만에 1차 부도 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10위 기업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리즈 시절 7위까지 갔죠. 리즈 시절 7위까지 갔던. 결국은 이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재계 서열 7위 대기업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두환 정권 끝나고 나서 1989년도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부실 기업 정리 관련 뭐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냐 혹은 불이익을 줬냐. 여기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다 뭐 그때 당시에 제1은행에 있던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업 뭐 자금팀 뭐 이런 사람들 다 왔는데 뭐 벌써 시간이 뭐 이게 한 뭐 7년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도 바뀌고 뭐 사람도 바뀌고 뭐 문서도 뭐 파기되고 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해서 다 진술을 그냥 뭉갰어요. 그 부도 나고 그룹이 해체될 때 당시에 제1은행에 남아 있는 자료는 이제 팩트잖아요. 부채 비율이 924%여서 10대 재벌 중에서 서열은 10위인데 부채 비율은 또 제일 높았대. 제일 높았다. 그다음에 또 팩트가 있는데 이거는 노약자나 임산부나 과음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세요. 청문회에서 이제 일해재단 이제 회계를 그거 돈 거두라 그러는 거 들여다봤죠. 총 600억을 걷었습니다. 일해재단에서 600억. 와. 그 중에서 아웅산 테러 유가족하고 유자녀에 지급된 돈이 얼마인가요? 2억 7천. 200억이 아니고 진짜야. 진짜 이거 청문회에 남아 있어요. 너무하다. 600억을
600억을 좋은 일에 쓸 거야. 해서 걱정 말고 줘. 받은 다음에 실제 좋은 일에는 2억 7천만 원, 2억 원, 1%도 안 줬네요. 1%면 6억인데. 와, 아이고 참. 대박. 아니 윗대가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도대체 돈을 그럼 어디서 마련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실 기업 정리할 때 야 하나씩 너 좋은 거 가져 이러고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받았다고 전에 낸 거 뭐 이걸로 뭐 만회하자? 아니지. 여기서 또 돈 빼서 만들어 놔야지. 또 언제 달라고 그럴지 모르잖아. 야, 옛날에 이랬어요? 나는 진짜 처음 알았네. 이런 거는 야, 우리나라가 진짜 빨리 바뀐 거네요, 지금. 어쨌든 정권이란 건 유한하잖아요. 네. 기업인들이 항상 이런 걸 버티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임기가 있다 다. 그래서 양정모 회장도 진짜 뭐 돈 다 털렸어 진짜. 뭐 어디 이분은 뭐 뒤로 빼놓은 돈도 없고. 아니 그런 돈이 있으면은 일회재단에다가 한 10억 냈겠지. 그랬겠죠. 근데 이제 5억도 어음으로 냈대 그때 참.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다 돌아갈 돈이니까. 그렇지. 자리가 있는 돈들이고. 하여튼 그래서 국제그룹 뺏긴 다음에도 뭐 친척들한테 뭐 조금씩 돈 받아가지고 연명하고 그러면서 정권 바뀌고 나서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1988년도 4월에 서울 민사지방법원에다가 국제그룹 해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그 한일합섬 추후 한일그룹 결국 IMF 때 이제 부도났지만 여기서 이제 가져간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 93년도에 판결이 났네 이게. 5년 뒤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하면서 약간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건으로 또 이제 소송을 한 게 주식 반환 소송이었는데 이게 이제 96년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나기를 정부가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한 것은 이건 인정한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개인 간의 주식 거래하고 뭐 인수, 양수도 계약까지 무효될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에 반환은 안 된다. 논리가 나와가지고 한일합섬이 가져간 그 국제그룹 주식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뭐 사실상 패소 판정이죠. 그러고 나서 뭐 97년도에 IMF 오고 가져간 회사도 망하고 거기도 뭐 죽었으니까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그 어떻게 뭐 사람이 죽었으니 뭐 뱉어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양정모 회장은 부산에서 뭐 친척들만 아는 뭐 장소에서 칩거하고 뭐 몸도 안 좋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 돌아가셨어요. 진짜 이거는 정경유착보다 더 나쁜 정경 토벌 사례. 진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정주영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88년 50 비리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국제그룹 해체를 보고서 조금 무서웠다. 그래서 정치 자금 상납하는 액수를 나도 더 늘렸다. 진짜 이런 그룹이 해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니. 진짜 권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었네요. 다음번 거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내가 좀 혈압이 있으니까 혈압이 오를 만한 거 말고 아름다운 주제로 아름다운 거 금호아시아나 그것도 약간 혈압과인데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도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계 7위 그룹이었던 국제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